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 준비에 어떻게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근데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에 대한 시험 내용들은 뭐 다른 자료들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집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네트워크들을 좀 설정을 하면서 네트워크 관리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우선 집에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들이 좀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어, 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윈도우 데스크탑 2대, 그리고 노트북이 일단은 한 대, 그리고 센토스 리눅스 서버 이거 한 대, 그리고 다 데스크탑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얘는 노트북, 얘는 맥북인데 이건 제 와이프 거라서 제가 쓸 줄을 모릅니다. 저는 맥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갖고 있고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한 대는 그냥 뭐 개발 연습이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공부할 때 쓰고, 그리고 한 대는 그냥 뭐 영상 편집이나 간단한 뭐 행정 업무를 볼 때 그럴 때 쓰고, 이 리눅스 서버에는 제가 만든 사이트를 올려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남은 노트북 한 대는 그냥 외부 들고 나가면서 뭐 테스트하거나 뭐 그럴 때도 많이 쓰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요 컴퓨터 이것도 노트북이구나. 노트북이 두 대네요. 노트북 요걸로 하고 있고, 요 컴퓨터에서 지금 이쪽으로 원격 접속을 해서 컴퓨터를 써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노트북을 일단 지웠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쪽 컴퓨터에 리눅스 기반 우분투를 한번 설치를 해볼 예정이에요. 좀 복잡하죠, 조금.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는 하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는 좀 설정된 게 많아서 뭐 과정들을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는 안 할 거고, 이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실행을 좀 해보고, 이쪽으로도 뭐 접속을 해서 뭐 몇 가지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서버를 뭐 사고 뭐 가상화를 설치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뭐 새로운 것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추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가? 일단은 윈도우 리눅스란다,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을 보시다 보면은 필기 부분은 어떻게든 합격이 돼요. 그리고 실기도 뭐 당연히 어떻게든 합격이 되니까 붙겠죠.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빠른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쪽에서 요거는 제가 클라이언트로 갈게요. 클라이언트 노트북, 그리고 이쪽은 음 이쪽도 이쪽도 그냥 클라이언트로 갈게요.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네, 이렇게 좀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색에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윈도우 R 키를 누르면은 요런 실행창이 나타나요. 요런 실행창이 여기다가 mstc를 입력하면은 제 다른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창이 나타나는데, 요거 저랑 똑같이 치셔봐야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저랑 좀 다르시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실 거고, 저는 이제 연결을 해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지금 다른 컴퓨터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 그 컴퓨터가 아니죠. 지금 요거는 이것도 네트워크랑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통신 포트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포트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3389번 포트를 이용해서 원격 접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우분투 뭐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할 건데, 일단은 네트워크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3389번 포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3389번 포트.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지금 요 컴퓨터 요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핑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게 ICMP라는 게 있어요. ICMP. 그래서 정확하게는 ICMP라고 치면은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해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지금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C가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는데, 일단 단순히 지금은 된다는 가정하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이 컴퓨터는 사설 IP라고 해서 192번대, 175번대, 그리고 10번대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사설 IP, 공인 IP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원격 접속을 하긴 했는데, 지금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설 IP, 공인 IP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를 좀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사설 IP 대역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보통 기억을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사설 IP 대역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요 대역을 벗어난 IP 주소를 줘요. 예를 들면 뭐 172.32.0.1이라던가. 그럼 지금 32가 되면은 이 대역을 벗어난 거죠.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인 IP예요. 사설 IP가 아니고. 사설 IP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도 보면은 192.168.45.19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얘도 사설 IP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그때 테스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 핑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핑 192.168.45.198을 하면은 지금 이 응답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고받고 있고 통신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두 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대가 아니고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193번 컴퓨터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센토스에서 쓰는 컴퓨터인데, 지금 이 센토스에 있는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핑 테스트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쪽 컴퓨터에서 핑 테스트를 못 하도록 차단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포트는 아니고 그런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막아놔서 지금 통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막아놓은 거긴 해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뭐 노트북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데스크탑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하면은 집에 있는 하나의 가정용 공유기에
공유기에 그 장비들을 다 연결을 하게 돼요. 연결을 해서 테스트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라는 건 뭐냐면은, 사설 IP를 왜 쓰냐면은, 지금 저희가 공인 IP는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임대, 빌려서 저희가 지금 ISP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ISP 업체가, ISP 업체라고 하면은, 자, 또 이 내용을 또 알아야겠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일 건데, 여기 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말해요. 저희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SK, KT, LG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도 뭐 여러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더 많구나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많고, 근데 이런 그 인터넷을 통신을 주고받고 하려고 하면은 IP 주소가 필요해요. 그, 그 장소에 따라서 IP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그 IP라는 게 무한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공인 IP가 IPv4의 공인 IP 개수가 아마 40억 개인가? 네, 43억 개. 43억 개라고 하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43억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 명당 한 개의 IP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IP 개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한 명당 쓰는 장비들이 한 개가 아니에요. 보통 저만 해도 지금 컴퓨터를 막 3대 4대 쓰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IP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IP를 해결을 해야 돼서 이런 사설 IP를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가 제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집에 있는 공유기에 이제 공인 IP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공유기에는 공인 IP가 들어갑니다. 퍼블릭 IP.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설 IP, 프라이빗 IP가 들어와 있고, 이 공유기가 이제 나트라는 역할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K텔레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SK텔레콤 공유기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있고, 여기서 지금 저는 이쪽으로는 유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무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로도 이제 무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IP를 또 사설 IP를 뒷번호만 적을게요. 뒷번호만. 여기는 198번, 여기는 193번, 이쪽은 아마 200번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설 IP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공인 IP가 저쪽에 들어가요. 공인 IP. 그래서 이런 사설 IP들이 여기 있는 이 공인 IP로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IP로 들어와서 통신이, 그리고 어디로 이제 정보가 주고받을지는 이 안에서 나트라는 그 어, 장비라기보다는 여기선 지금 공유기에서 나트라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능으로 트래픽이 좀 분산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IP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시험 보는데 이해를 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또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NAT라는 기능으로 여기 있는 공인 IP와 이 사설 IP가 통신을 변환해주고 외부로 통신이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들은 밖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인 IP로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사설 IP는 이 공유기 안쪽에 있는 그런 내부에 있는 내부망 통신을 위한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유기에는 퍼블릭 IP가 들어있고 이 퍼블릭 IP를 통해서 외부로 통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뭐 공유기를 두 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공유기 이쪽 공유기가 뭐 퍼블릭 IP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꼬아서 이쪽 앞에가 SK 공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자주 쓰는 게 이제 뭐 IP 타임 많이 쓰잖아요. IP 타임 공유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 있는 거는 퍼블릭 IP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는 프라이빗 IP예요. 사설망이에요. 사설망. 실질 그러니까 건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는 걸 이제 퍼블릭 IP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도 이해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사설 IP 여기를 벗어나면 퍼블릭 IP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프라이빗 IP가 외부로 통신하도록 하는 것이 NAT라는 기능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 간 통신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는 그 ICMP라는 프로토콜, 그런 걸 이용해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설 IP, 공인 IP에 대한 얘기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네, 또 한번 끊고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